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클래스로 우리가 어떤 클래스의 기능을 구현했죠. 클래스가 부품이랬죠. 그럼 이 클래스를 실제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사용을 했죠. 그 과정을 한번 우리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실습의 이제 2죠. 보면 문제가 배열의 요소의 총합과 평균을 구하는 기능과 배열 요소의 값을 오름차순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을 클래스로 구현하라 이거죠. 자, 배열에 관계된 기능이니까 클래스 이름이 어레이 유틸점 잡아라 이거죠. 자, 우리 앞에 배열할 때 배열에 대해서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습 예제를 했죠. 자, 그 실습 예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클래스로 배열의 어떤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배열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배열의 총합과 평균을 구하는 기능을 하는 기능하는 기능과 그리고 배열 요소의 값을 오름차순으로 출력해주는 기능을 배열에 구현하라 그 클래스에 구현하라 이거죠. 두 개의 메소드가 있겠죠. 말 그대로 이 클래스는 배열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클래스 부품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행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실행 클래스에서 똑같이 배열 정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배열 데이터를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배열 데이터를 전달하면 우리가 쉽게 그 배열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과정이죠. 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그 기능을 사용하는 실행 클래스를 어레이 테스트 좀 잡아라 하라 이거죠. 자, 보면 먼저 어레이 유틸이라는 클래스죠. 자, 어레이 유틸이라는 클래스는 문제에서 배열 요소의 총합과 평균을 구하는 기능과 배열 요소의 값을 오름차순으로 하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구현해야 되겠죠. 클래스에서 기능 구현은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 배운 메소드로 한다 그랬죠. 메소드. 자, 그러니까 3행의 칼크 어레이 배열의 총합과 평균을 구하는 기능이다 이거죠. 그리고 소트 어레이에서 배열 요소의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주는 두 개의 기능을 구현한다 이죠. 우리 그 배열 요소의 총합과 평균을 구하는 건 우리 앞에서 다 했죠. 그 기능을 똑같이 구현해주는 거죠. 자,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해서 앞에 게 안 쓰인다는 게 아니죠. 앞에 게 결국에는 다 쓰인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실제 구현하면 앞에서 배운 그 기능이 그대로 다 쓰인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충실히 학습을 했으면 지금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거죠. 배열의 총합 구하는 거 다 했죠. 토탈이라는 변수 선언하고 에버리지라는 평균 구하는 변수 선언해서 폼은 돌면서 배열 요소의 합을 누적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평균은 이제 총합을 배열 요소의 개수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제 토탈하고 에버리지를 출력하면 배열의 총합과 평균을 구한다 이거죠. 자, 정렬하는 것도 우리 다 했죠. 이중 폼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을 충실하게 학습해 주셨으면 결국 클래스로 우리가 앞에서 일일이 하나의 클래스에 일일이 구현했던 그 기능을 클래스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걸 불러서 사용하겠다 그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레이 유틸이라는 클래스의 배열의 기능을 메소드로 각각 구현했다 이거죠. 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다가 배열에 또 다른 기능을 하는 배열에 대해서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 또 다른 이 클래스에 메소드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 클래스죠. 레이 테스트, 메인 메소드가 있고, 자, 지역 변수에, 자, 이런 식으로 스코어 1, 스코어 2라는 두 개의 정수형 배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구현한 클래스의 기능을 사용하겠다 이거죠. 자, 사용하려면 인스턴스 생성해야 돼요. 어레이 유틸유는 new 어레이 유틸에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자,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죠. u.calc 어레이에서 스코어 1, 스코어 1, 이 배열이 전달되겠죠. 또 12행의 u.sort 어레이에서 스코어 1에서 스코어 1에 대해서 스코어 1이라는 배열에 대해서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총합과 평균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출력하라 이거죠.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배열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배열에 대해서 똑같이 메모리에 생성된 어레이 유틸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U.calc 어레이에서 지금에는 스코어 2가 전달되죠. 그러면 두 번째 배열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그 클래스는 어떤 기능을 하는 부품이랬죠. 부품. 자, 이제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뉴에서 어레이 util 하면 메모리에 어레이 util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두 개의 메소드, 앞에서 본 두 개의 메소드가 calc array 메소드하고 sort array라는 메소드가 만들어진다. 그걸 U에 할당하니까 U라는 참조 변수는 생성된 인스턴스의 위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 U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array util 인스턴스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자, 지금은 array util이 지금 array test라는 지금 실행 클래스에 사용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개발을 하다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일 있다 이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면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배열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이 우리 앞에서 구현한 array util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불러서 사용하면 되겠죠. 말 그대로 부품처럼 기존에 있는 부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재사용한다 이거죠. 훨씬 편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array util에 배열 관련 기능, 다른 배열 관련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면 array util이라는 클래스에 또 메소드로 그 다른 배열 관련 기능을 추가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해서 사용하니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실습 예제 3번이죠. 자, 요 예제는 우리 4장에서 토지세 구하는 그 예제죠. 그 예제를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이제 구현하기가 쉽다 이거죠. 자, 이제 지금 이 예제는 우리 앞에서는 토지세 구하는 예제를 일일이 우리가 다 이제 구현해 줬죠. 근데 그 토지세 구하는 것도, 토지도 여러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토지세 구하는 기능을 일일이 다 수행을 해야 되죠. 그럼 일일이 앞에서 있는 방법처럼 일일이 우리가 이 각각의 A, B, C, D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의 토지세 구하는 기능을 하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토지세 구하는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말 그대로 A, B, C, D 각각의 사람의 토지 정보만 이런 식으로 넘겨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로 넘겨가지고 이제 쭉 계산해가지고 그 값만 리턴을 하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의미죠. 자, 요 토지세 구하는 건 일단 여러분들이 그 4장에 있는 내용을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보면 구현한 내용을 보면, 자, 똑같이 토지세 구하는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 이거죠. 랜드 텍스 유틸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행해 보면 calc 랜드 텍스, 요게 이제 그 토지세를 실제 구하는 기능을 하는 메서드죠. 보면 타입 3개의 매개 변수가 있죠. 타입, 사이즈, 이어 해서 타입은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토지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나타내겠죠. 사이즈는 토지 면적, 이어는 보유한 그 연도겠죠. 저런 식으로 세 개의 인자를 세 개의 파라미터로 값을 받아 가지고 보면 우리 앞에서 토지 면적세 구하는 건 다 했죠. 파랭해 보면 if에서 타입이 1이냐, 건물이 없는 경우다 이제. 없는 경우에는 또다시 시행해 보면 if 문에서 사이즈, 그 건물 면적당 감면율을 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행 if 문은 토지 보유 그 연수죠. 연수에 대해서 이제 감면율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걸 이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랜드텍스 유틸이라는 클래스의 메소드로 구현해주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랜드테스트라는 실행 클래스에서 메인에서, 자, 이번에는 myLand 타입하고 yourland니까, 그러니까 내 토지에 대한 토지 보유세하고 당신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 이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토지에 대한 토지 보유세를 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new land tax util에서 인스턴스 만들고 난 다음에, 자, my total tax에서 util.calc land tax에서 메소드 호출하면서 my land 타입하고
my land size 내 토지 면적, 그리고 my land owner 내가 토지를 소유한 연수를 전달해서, 전달하면 앞에서 구현한 그 메소드에서 이제 쭉 요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종 토지 보유세를 리턴하겠죠. 자, 그걸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한다 이거죠. 그러면 내 토지 보유세액은 나오죠. 8,625만 원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6행에서는 당신 토지 보유세를 계산한다 이거죠. 유틸.calc 랜드 텍스에서 이번에는 당신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죠. 자, 전달해서 이제 출력해보면 당신 토지는 1억 2,250만 원이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우리 앞에서 이제 토지 보유세를 계산하는 기능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계산하는 기능을 하나의 클래스 부품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뉴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당신 내 토지 보유세든 당신 토지 보유세든 홍길동의 토지 보유세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정보만 메소드 호출해서 넘기면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재사용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배열 기능을 구현해서 실행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실습 예제 2번을 한번 이클립스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X1 패키지 NU에서 클래스 하셔가지고 array util, 자, 먼저 배열 요소 값들의 총합과 평균을 구하는 메서드죠. public void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로 배열을 전달받죠. 자, 그리고 자, 똑같이 메서드에서는 우리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최상단엔 지역 변수를 선언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번 기능 구현, 총합을 저장하는 토탈 변수, 그리고 평균을 저장하죠.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제가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기능 구현이죠. 자, 그리고 이제 평균까지 구해 주셨으면 결과값 출력해야 되죠. 자, 이게 array util 클래스의 첫 번째 기능이죠. 배열의 총합과 평균을 구하는 메소드. 자, 그리고 두 번째, 배열 요소 값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메소드. public void sort array겠죠. 똑같이 템포로는
배열로스 값을 우선 저장하는, 임시로 저장하는 변수 하나를 선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거 우리 앞에서 했죠. j가 i 플러스 1부터죠. 자, 그리고 if에서 num i가 num j보다 크면 그때 값을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결과값을 한번 출력해 보면 되죠. 자, 이중폼은 폼 돌면서 옆으로 쭉 나열해서 출력하면 되죠. num 자, 탭으로 한 번 띄우는 게 좋죠. 자, 그럼 어레이 유틸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배열의 총합과 평균을 구하는 메소드, 그리고 배열 요소 값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기능을 하는 메소드로 구현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실행 클래스에서 지역 변수 산하에서 첫 번째 배열이고, 다음은 두 번째 배열이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되죠. 자, 그리고 자, 스코어1 첫 번째 배열에 대한 총점과 평균, 총합과 평균,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결과를 지금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거죠. 실행을 해보면 배열의 총합은 478이고 배열 평균은 59.75다 이거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쭉 오름차순으로 적은 배열 요소의 값부터 쭉 출력을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스코어 2 배열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고 싶다 이거죠. 실행을 하면 자, 총합 440, 평균은 62.857143이고 자,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출력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레이 유틸 자바에서처럼 배열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구현해 놓는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구현해 놓고 쓰다가 또 다른 배열에 관련된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면 여기에 그냥 메소드를 하나 추가해서 그 배열에 관련된 기능을 구현하면 되겠죠. 어레이 유틸 자바에 있는 어레이 유틸이 배열 관련된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사용하다가 어떤 요구 사항이나 아니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요 어레이 유틸 클래스에 있는 요 메소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실행 클래스나 아니면 다른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만들어 사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일상으로 우리 앞에서 배운 배열 기능을 이용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그걸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렴풋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이거죠. 똑같이 지금 배열 관련된 기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사용하니까 이제 우리 뒤로 가면서 쭉 학습하겠지만 A라는 기능도 클래스로 만들고 B라는 기능도 클래스로 만들고 C라는 기능도 클래스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부품화 시켜서 다 이제 개발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만들어 가지고 기능 각각의 이제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를 이제 얻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이거죠.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개념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발 과정으로 예를 든 그 렌트카 예약 시스템 있죠. 그걸로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한번 그 실습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토지세 계산하는 그 예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